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마무리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하반기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것도 사실이었고요. 상승으로 시작하면 좀 더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시장의 우려와는 좀 반대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파란불을 켰지만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리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허윤정 연구원. 네. 네. 장혁진 연구원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아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최근에 양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5월 조정장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난주 화요일 정도부터 이제 현대차, 기아차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관 매도가 조금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상반기 내내 자동차 업종이 너무 부진했습니다. 엔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지만 네. 달러당 엔화 환율이 지금 또 99엔까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그런 외국인들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7월 들어오면 당연히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하반기 업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기인데요. 지금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예상치가 현대차가 전 분기 대비해서 한 24% 정도 증가하고요. 기아차가 한 37%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5월 중순부터 수급을 보면 현대차가 한 기관에서 3,100억 정도, 기아차가 4,8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 수급에 더해서 외국인들이 지난 6월 25일부터 수급만 보면 현대차는 외국인이 2,100억 정도, 그리고 기아차 1,15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향후에 시장이 버티는 그런 중요한 좀 모멘텀이나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왜 살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리소문 없이 다가온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안 좋은 점만 이렇게 부각이 되었지만 출구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수급 개선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고 엔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버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하반기 초반에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차 부품 업종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시기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시점이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또 함께 다가오면서 오히려 자동차 업종의 관심이 더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현정 연구원과 함께는 코스닥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의 상승 자체도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 말부터 시작됐었던 급락 시기 절반 정도 되돌린다라는 가정을 봤을 때에는 지금 수준인 527포인트 선에서 크게 더 업사이드에 대한 룸이 지금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절반 정도면 한 535포인트 정도라고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더욱더 강한 반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야 된다라는 안내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는 반등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 자체가 지난주보다도 더 못 실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 약간 좀 기술적인 반등 영역의 어떤 연장선상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번 주 한 목요일에서 금요일쯤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예비 실적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동안 함께 우려감이 확산됐었던 IT 중소형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슬림화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종목 선택의 아이디어로서는 일단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의 매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함께 흔들렸었다라든지 아니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떤 턴어라운드나 실적 개선을 좀 더 강하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수주권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로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7월 전반적으로 시장이 6월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추세 자체의 완전한 회복을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기대치는 조금 낮추시면서도 개별적인 종목,
그 종목에 대한 선정 아이디어 3가지 조건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좀 슬림화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봅니다. 네, 일단 시장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연장선상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개별 종목만의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좀 압축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족 연구원 그리고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